지난 8월 4일, 정부는 대규모 주거단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예정지로는 뉴타운 해제 지역, 공공기관 이전 지역, 그린벨트 해제지 등이 거론되었는데요. 그중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로 환경훼손 우려와 함께 인근으로는 태릉과 강릉이 자리하고 있어 문화재 훼손 우려까지 더해진 상황. 관계자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개발보다 보존이 우선돼야 한다는 태릉 골프장 개발 반대 움직임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분석 쌍심지에 전진합니다. 8.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해당 지역에선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택 과잉 공급이나 교통 여건 같은 부동산 개발 이슈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반면에 환경과 문화재 훼손에 따른 반대 움직임도 고조된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태릉 골프장 개발 문제를 보존의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나와 계신데요.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의 최영 활동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거론된 이 태릉 골프장은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를 사이에 두고 태릉과 강릉 맞은편에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곳이 태릉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밖에 있기 때문에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 따른 건축행위 규제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개발에 반대하는 단체와 주민들은 환경과 문화재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릉 골프장 개발 개요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네, 활동가님, 이 정부가 발표한 개발 계획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8월 4일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태릉 골프장이 같이 개발될 현재 그런 상황이 예고가 되었는데요. 우선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의 면적이 전체가 한 83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네. 이게 평으로 따졌을 때는 25만 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이 정도 크기에 현재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1만 호 중에서 40%가 민간 분양, 그리고 35%가 공공임대, 그리고 나머지 25%가 공공분양 형식으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현재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원래 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1세대를 위해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도 같이 보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가 뭐 그린벨트 환경성 평가 결과 98%가 훼손지다, 4, 5등급지다. 그렇기에 좀 괜찮다라는 식의 이런 입장이 덧붙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태릉 골프장 개발을 좀 반대하고 보존하자는 핵심 이유가 크게 환경과 문화재 훼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환경 문제를 짚어보면요. 이 태릉 골프장이 갖는 어떤 환경적 가치라고 할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은 태릉 골프장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보존해야 할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곳곳이 용도구역으로 굉장히 이렇게 빼곡하게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적으로 훼손이 되었다고 해도 그린벨트가 도심지에 비해서 환경성이 우수하고 이런 거는 너무 두말할 나위 없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로 태릉 골프장이 훼손된 그린벨트도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는 25.5% 정도가 비오톱 1등급지에 해당할 정도로 이렇게 환경성이 좋은 걸로 나타났어요. 네. 그 안에서 또 뭐 200년이 넘게 살아온 그런 오래된 소나무들도 있고, 그리고 뭐 또 큰 소나무들도 많고, 그리고 또 뭐 하늘다람쥐나 원앙 같은 천연기념물들이 사는 것도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곳들을 훼손된 그린벨트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태릉 골프장 인근에 있는 태릉, 또 강릉은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된 조선 왕릉입니다. 소장님, 이 태릉 강릉이라는 게 어떤 왕릉입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모르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세계유산 중에서 어느 특정 지역 국가에서
고대 국가 때부터 근세 국가 때까지의 무덤이 전부 다 세계유산 등재된 나라는 어딜까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이 무덤이라는 거는 당대 최고의 공예품이나 문화 생산품들을 전부 부장하죠. 만약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발굴을 하거나 하면 이 고고학자들은 최고의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덤의 분석을 통해서 하면 모든 그 시대의 뭐 공예부터 문화부터 역사 모든 것들이 다 알 수 있죠. 태릉 같은 경우는 조선 왕릉 중에서 그 문정왕 오면 여성이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흥선대원군보다 권력이 더 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사후에 호를 클때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대자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클때자에 가장 큰 그리고 영역이 이 봉분이 있으면 그 주변에 뭐 몇십 리 정도를 소나무나 여러 가지 있으면 베지 못하게 하든가 네네. 그 구역 권역으로 보호를 하거든요. 네. 그런 곳이 태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선 왕릉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 당시의 역사, 문화,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을 그대로 녹아 있는 곳이 태릉이라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높다. 굉장히 그런 중요한 말씀이시죠? 곳이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왕릉인 만큼 이 많은 분들이 태릉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반대하는 이유 핵심 쟁점이 뭘까요, 소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환경 문제는 우리 채영 활동가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4급, 5등급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문화유산 판단을 그냥 그린벨트에 훼손된 4급, 5 그거 골프장 하면서 훼손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에 그 앞에다가 분명히 유네스코 등재할 때 태릉이 제일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요? 태릉이 사실은 선정릉은 더 심하잖아요. 지금 강남에. 그런데 거기는 어쩔 수 없다. 도시화가 됐으니까 했지만 태릉 같은 경우는 여기는 너무 보존해야 될 텐데 사격장, 뭐 스케이트장, 골프장 심각하거든요. 수영장부터. 네네. 그러니까 여기를 등재를 하지만 다만 등재한 이후에 복원 계획을 다 세워야 된다. 지금 유네스코에서 어떤 그 태릉의 영역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라고 권고했고 우리는 지금 그거를 지키고 있는 단계인데 그걸 어떻게 국가에서 거기다가 앞에다가 몇십 메타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집 안방이 있고 그 만약에 안방이 있고 여기 우리 집 대문이 있어요. 대문 안에 들어와서 대문보다 더 높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내 안방에 있는 모든 햇빛, 바람, 공기, 경관 이걸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좋아하실 거예요? 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부 발표대로 골프장이 개발이 된다면 이 태릉과 강릉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릉 주변에 보존 계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은 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등재하고 난 다음에 복원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국가가 굉장히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더뎌요. 근데 태릉만큼은 그래도 했어요. 왜? 유네스코 무서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종묘 앞에 아시죠? 세운상가 철거했죠. 네네. 세운상가에 150m 지으려고 했어요. 그거 제가 유네스코에 그때 당시에 편지 썼어요. 지금 여기 태릉보존연대에서 한 것처럼. 네네. 그때 이코모스 사무총장이 국제기념물예술협회장에 와서 실사했어요. 너무 높다. 내려라. 그래서 지금 계속 내려가고 못 짓고 있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독일의 쾰론 성당 아시죠? 쾰론시하고 드레스덴 아시죠? 네네. 드레스덴이 17세기에 그 중세 성곽 유적들이 많은 데인데 여기다가 현대식 다리를 놓겠다고 했어요. 드레스덴에서. 그다음 켈론 성당 앞에도 그 뒤쪽에다가 건물 짓는다고 했어요. 그 유네스코에서 켈론시하고 드레스덴에서 경고를 했죠. 근데 이제 켈론시는 안 짓겠다. 근데 드레스덴시에서는 우리는 상관없다. 짓겠다. 그래서 유네스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럼 너 취소. 그래서 드레스덴은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국이라고 하는 문명국 중에 하나인 독일이 세계유산 취소됐어요. 세계유산이고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으면 잘 지키고 약속대로 해야죠. 등재할 때 약속했던 거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행은 못할 망정 더 나쁜 짓을 하면서 앞에다가 차폐를 하니까 더 문제가 되겠죠. 네, 실제 선례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연지도 태릉 골프장 안에 있고 네. 또 태릉과 강릉의 이런 역사 문화적 가치 배경을 볼 때 당초에 이 골프장이 사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서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60년대 군사혁명하고 군사정부가 민간 이양을 거부하고 정치를 시작했죠. 정치하면서 자금이 필요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이 땅이 많은 지역에 30인치 자들고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왕릉이에요. 그리고 태릉 같은 경우는 사격협회에서 불도저를 강제로 끌고 와서 밀어붙이고 거기다가 사격장 만들고 화랑로 만들었어요. 화랑로로 단절시키고 그 앞에 지역에 태릉 골프장을 이제 태릉 그 영역을 골프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군사 정권이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마구제비로 난도질한 게 태릉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 왕릉 전체가 그런 식으로 다 아주 도단이 나은 상태죠. 예. 과거에 이 군사 정권 시대가 낳은 결과물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하지만 지금은 또 역사문화재 주변으로 개발 규제를 좀 엄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건설 관련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변 개발을 할 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거나 국가지정문화재, 우리나라 내부 문화재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에서는 다른 건축보다는 조금 완화는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그 규제가 엄격하죠. 또 특히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 앞에다가 완충존을 버퍼존이라고 하는데 최소 1km는 둬야 된다. 그렇지만 1km 안에 완전하게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조선 왕릉이면 여기 15도 정도 각도로 해서 차폐하면은 이 15도 각도로 완만하게 올라가면 그 밑에 2층, 3층 건물들은 짓게 해요. 낮은 그 저층의 것들은. 네네. 그렇지만 우리 눈 시선에서 이게 경관 차원 그 거리에서 너무 높은 거는 이걸 하는 거는 철저하게 규제하죠. 그래서 1km 정도는 버퍼존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 앞에다가 이 왕릉이 있으면 이 앞에다가 이 경계에서부터도 안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지어버리겠다. 왕릉이 있는데 이런 걸로 막아버리겠다. 이런 뜻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정부는 해당 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5%뿐이고 또 그마저도 공원이나 도로로 존치를 해서 사실상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환경문화재 훼손 우려에 대해서 이 관련 부처 대응이 어떤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우선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를 이런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국토교통부인데요. 네. 국토부는 현재 우선 전략 환경영향 평가 협의회를 현재 구성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식의 의도로 이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환경영향 평가 제도가 사실 개발을 전제로 하는 제도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환경영향 평가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개발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현재 이런 국토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정작 이런 태릉 골프장이 위치한 기초단체인 노원구와 협의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문화재청과도 적절하게 협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택을 그냥 공급한다라고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고 그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들과 협의 없이 그냥 거의 계속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릉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시민연대도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이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자체적으로
이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우선 그 태릉 골프장 주변에 있는 그 시민들한테 서울시 그리고 구리시 그리고 남양주시 시민들 9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진행해 보니까 저희가 태릉 골프장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공원과 같은 녹지로 보전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8.8%가 나왔고요. 또 그 지역별로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보면은 그 노원 구민분들 외에 다른 자치구에 살고 계시는 서울 시민들은 대부분이 이 459명이 그러니까 이게 58.7%가 그리고 또 노원 구민분들은 288명이 네, 이렇게 공원화가 낫다라고 응답을 해주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공원을 만들자라는 게 60% 가까이 된다. 뭐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알겠습니다. 네, 이처럼 태릉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 주민들은 유네스코에 서한을 보내서 현재 상황을 알렸다고 합니다. 태릉 골프장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정부, 또 여기에 반대하는 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이 태릉 골프장 개발에 따른 환경과 역사 문화재 훼손 우려, 그 내용을 화면으로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4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태릉 골프장의 환경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개발지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단체와 주민들은 태릉 골프장의 환경 실태 조사를 통해 정부의 이런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태릉 골프장 앞으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태릉과 강릉이 자리에 있어 경관 훼손 우려까지 더해진 상황. 정부 발표 이후 태릉 골프장 개발 반대를 위한 주민 모임도 만들어졌는데요.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은 지난 8월 4일에 있었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태릉 골프장 개발 계획이 포함된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개발에 따른 변경 필요 면적은 태릉 골프장 전체의 약 5%에 불과하다며 개발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태릉과 강릉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저밀도 지구계획 수립 방침도 함께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이마저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곳 태릉 골프장이 비오톱 1등급에 해당되는 녹지들이 상당수 넓게 분포되어 있고 넓게 분포되어 있는 면적을 피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 사실 힘들다고 보거든요. 태릉 골프장 개발 계획의 전면 철회 입장에는 교통 불편 우려까지 더해진 상황. 이곳이 지금도 너무나 교통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앞으로 이곳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결국 여기가 교통지옥이 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관계부처와 훼손을 우려하는 관련 단체와 주민들 입장. 개발에 앞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골프장이야말로 환경 훼손의 주범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장을 그대로 두기보다 최대한 훼손을 방지하면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앞서 본 설문조사에서도 시민공원 개발에 찬성이 많았잖아요. 그럼 환경단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공원을 원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선은 그렇다라고 우선 조사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일단 공원, 도시공원, 그리고 도시숲 이런 것들이 사실 많으면 또 많을수록 좋은 그린 인프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더욱 그런 시민공원들을, 도시공원들을, 공유지들을, 이런 부지들을 확대해 가야 한다라는 입장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소장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세계유산 등재할 때 신들의 정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나와서 노는 곳. 근데 저는 이런 의미들을 신들의 정원과 산 사람들의 정원, 이게 같이 공유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죽은 자와 산 자는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 가보면 도심지 안에 묘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들이 항상 같이 있는 그런 공간, 그러면서 같이 어울리고, 그 다음에 자연과 같이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현행법에도요, 묘는
불법으로 쓴 묘라도 함부로 손 못 대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계유산에 등재된 거를 마구제비로 또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 짓겠다? 저는 이거는 뭐 현행 법에도 그렇고 또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이 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신들의 정원과 산자들의 정원이 공유하는 공간. 그러면서 사람들은 뭔가 많이 배우고 또 느끼고 하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 초록 자연이 있고. 그냥 이런 공간을 그대로 놔두고 정말 좀 생각 좀 하면서 뭔가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태릉 골프장 개발 반대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을 이제 준비 중이신가요? 우선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는 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준비도 하고 하면서 이런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들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그 태릉부전연대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를 하나 발족을 했습니다. 네. 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관련해서 앞으로 그 노원구 일대, 태릉골프장 일대 주민들과도 함께 저희가 지난 9월에 보냈던 뭐 그런 유네스코 사무총장님이나 이코모스 사무총장 등 앞으로 보냈던 서한들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현재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의 그런 상황들, 태릉과 강릉에 훼손될 뭐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는 활동들을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현재는 그런 국토부가 추진 중인 행정 절차들 이전에 현재 지난 10월 12일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재 그 당시 서울시장 지금 현재 서정엽 권한대행께서 태릉골프장에 대한 민관 그런 재조사를 진행을 하겠다, 환경성 재조사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행정 절차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말을 했던 그런 민관 합동 재조사부터 좀 확실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부의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거론된 지역들 중에는 이 그린벨트도 또 포함이 돼 있죠. 이건 말고도. 사실 이 그린벨트 개발을 둔 찬반 논쟁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저희는 당연히 그린벨트는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그린벨트가 사실 1971년에 제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은 계속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쉽고 개발하기 쉬운 방향으로 계속 완화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린벨트라는 곳이 상대적으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그런 또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다른 토지들에 비해서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지가가 저렴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그린벨트라는 지가가 저렴하고 환경성이 우수한 토지를 활용해서 개발 사업을 벌이면 이 개발 이익이라는 게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사업성을 극대화하고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왔던 거거든요. 이용당해 왔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정부 주장과도 마찬가지로요. 4에서 5등급의 훼손된 그린벨트는 뭐 개발에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거는 그린벨트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녹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발상인 거거든요. 그린벨트라는 게 또 단순히 이게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대도시가 이 중소도시들을 삼키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의 성장을 지속 가능한 방향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에요. 사실 그린벨트가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단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그린벨트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많이 해제해 왔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많이 해제가 되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릉골프장과 마찬가지로 현재 남아있는 그런 수도권의 그린벨트들, 3기 신도시의 그린벨트들 이런 것들 다 지켜져야 한다라고 저희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역사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개발 논의 과정에서 이것만은 좀 고려해야 하겠다라는 부분을 꼽자면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수장님? 지금 사람이 살기 좋아서 뭔가 개발을 하겠다고 한 지역은 이미 한반도 안에 우리 선조들이 사람이 살았던 데예요. 그 부분이라면 저는 무조건 다 보존하자고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조사라도 좀 하자, 사전에. 뭐든지 문화재 조사하기 전에, 아니, 의사가 약 먹일 때, 약이나 주사 놓을 때 그냥 대놓고 주사 놓지 않잖아요. 다 상황 조사하고 난 다음에 진단하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아파트 짓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이렇게 무지하게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을 만한 데는 조사하고 여기서 평가해서 보존할 거 보존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어떤 생활 영역을 마련해 주자고 하면 이 문화재 하는 입장에서도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환경이나 문화재는 그냥 희생적으로 강요만 당해왔죠. 다 난도질 당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면 한국에서 뭐 볼 게 없어. 기본적으로 이 역사적인 공간에는 조사하고 그다음에 판단해서 여긴 건축을 하고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역사의식을 가져라라고 강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한테 자꾸 역사의식이 있으면 더 머리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조사나 철저히 하자. 그리고 협의해서 하자. 그 정도만 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네, 사전에 좀 파악을 잘 해서 가치 판단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니 파악 다 해놨어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유적이 어디 있는지 대강 다 파악해놨으니까 이것만 지켜달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릉 골프장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덧붙일 말씀,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저는 태는 그렇습니다. 그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한국의 왕릉은 신들의 정원이라고 지칭하면서 보존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응당 보답을 하면서 산자들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정원.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들이 같이 거닐고 숲처럼 가꾸고 또 미래 세대에 물려주고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선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존이 되어야 하고요. 왜냐하면은 그린벨트라는 그린 인프라가 사실 오늘날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그리고 기후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공원 녹지가 아니면은 이런 그린벨트 같은 그린 인프라가 아니면은 좀 숨도 좀 편하게 쉬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런 그린 인프라들을 더 늘리고 지키고 있는 걸 잘 지키고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태릉 골프장과 같은 그린벨트들이 개발 이익을 위해서 이런 낡은 개발 담론들을 위해서 개발에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특권층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공유재로서 돌려주고 싶은 거라면 정부가 정말 그렇게 다시 시민들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거라면은 저는 1만 세대의 아파트 건축이 아니라 그런 뭐 공원, 시민공원 혹은 문화재공원 이런 좀 그 시민들에게 정말 공공성을 갖추고 모두가 이곳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개발과 보존 사이엔 늘 이해관계 문제가 부딪혀 왔습니다. 제한된 땅에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고민 또한 깊을 텐데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를 잃어선 안 될 겁니다.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접근으로 태릉 골프장 개발 우려에 따른 조속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며 이슈 분석 쌍심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